청주시의회의 여야 동수 의석이 견제의 황금률이 아닌 파행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옛 청주시청사 본관 철거 비용이 들어간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23년도 본 예산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파행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당초 청주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본 예산을 가결 처리하고 옛 본관 철거 비용이 포함된 기금 운용 계획안만 분리해 부결시킬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개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측 노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려고 하자 동료 의원들이 등원을 막아선 것입니다. 여야 동수인 청주시의회 구조상 이 의원의 한 표는 모든 것을 좌우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등원하지 않아 본회의는 파행됐습니다. 그 사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금에 대해 원안 처리에 동의하면 옛 본관 철거 여론조사와 문화재청의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이범석 시장과 김병국 의장의 각서로 약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본예산의 기금을 수정동의안을 좀 내달라는 얘기예요. 결국 수정동의안을 내달라는 거는 기금을 삭감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명분이 없잖아요. 민주당은 옛 본관 철거 비용을 삭감한 수정안을 내자며 맞섰습니다. 철거 비용 반영 여부는 내년 추경에 논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기본 전제 조건으로 꼭 이것을 하고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옛 본관 철거 비용에 대한 처리 방향을 놓고 지리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만약 올해 안에 열리는 원포인트 의회에서조차 이 같은 파행이 빚어지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공약한 출산 육아수당 지급에 대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청주시는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요. 어제 도지사 시장군수회의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이 신설수당에 대한 복지부의 승인 여부 결정을 따르겠다며 다소 진전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영환 지사는 시군에 이른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 분담률을 낮춰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출산 장려와 연관된 보육과 돌봄,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역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나 국제학교 설립 등을 예로 들며 현금성 복지에 들어가는 시군 예산보다 더 많은 도의 예산을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금성 복지에 들어가는 부담 이상을 지금 각 지역의 보육, 교육 또는 돌봄 이런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오늘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출산 육아수당과 감사 효도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범석 청주시장도 보건복지부의 신설 수당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르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회의 도중에는 독립운동처럼 혼자 못하겠다고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심적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정책은 국가 책무가 더 크고 현금성 복지수당의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는 평소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복지부에 설치된 사회보장위원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기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소 진전된 입장에도 청주시는 여전히 참여 여부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청주시를 뺀 반쪽 시행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시가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명도 소송 1,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최종 승소 판결에 따라 3차 개고를 거친 뒤 내년 초부터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이와 별도로 청주병원 측에 14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김주신 극동대 부총장과 박경로 전 대통령 비서실 선임국장을 충청북도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습니다. 김주신 특보는 대외협력 분야를, 박경로 특보는 경제 분야 자문역을 맡습니다. 이번에 특별보좌관 2명이 추가로 위촉되면서 충청북도 특별명예고문과 특별고문, 특별보좌관은 모두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에 따른 신규 아파트 시장의 한파가 지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900여 세대를 모집하는 주택조합 견본주택입니다. 조정지역 해제로 순풍을 기대했지만 최근 불어닥친 신규 아파트 시장의 한파로 차별화된 단지 홍보와 조합원 모집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거를 이제 홍보를 하는데 주마다 1, 2, 3등 추첨 경품을 통해서 손님들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출연 등으로 이달 기준 올해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이 8.5대 1로 8년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달 분양 예정이던 청주 3개 아파트 2천여 세대도 내년 초로 분양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내년 아파트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신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과 수도권 미분양 증가, 집값 고점 인식 등이 신규 아파트 매수 심리 하락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조금 그래도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다만 청약 시장은 선방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존재합니다. 올해 분양된 아파트당 평균 10,000명 정도가 몰린 누적 청약 수요와 인근 지역 대비 낮은 분양가 등이 청약 조건과 입지에 따라 청약 경쟁률을 견인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규제 지역 해제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청주 아파트 분양가가 타 지역에 비해 비싸지 않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불패 신화를 이어갔던 지역의 신규 아파트 시장이 내년에는 어떤 성적표를 받아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요즘 가상공간, 이른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수업부터 취업교육, 가상캠퍼스 구축까지 메타버스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메타버스 속 캐릭터가 캠퍼스를 안내하며 자신의 이력도 소개합니다. 이 메타버스 공간과 캐릭터를 구축한 건 뷰티 산업 관련 전공을 하는 대학생입니다. 취업을 앞두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메타버스 강의를 수강했는데 화장품 산업에서의 활용도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나 홍보 자료 이런 쪽에서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약간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고객들한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걸 배워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이 대학은 산학협력단부터 취업지원센터까지 교과의 영역으로 메타버스 강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취업에 필수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메타버스 구축 능력을 더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겁니다. 다양한 학과에서 기업에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좀 잘 활용해가지고 좀 자신만의 브랜딩을 좀 했으면 좋겠다. 1980년대 옛 캠퍼스의 모습이 고스란히 재현된 메타버스 공간에서 건물을 누르자 학교 역사를 담은 다양한 사진이 나타납니다. 국내 최초로 대학 기록 자료를 디지털로 전환해 학교 역사를 보존하는 메타버스 교육 역사관을 구축한 겁니다. 여기에 체험형 이해가 중요한 역사 교육에도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해 교원 양성 과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는 과거의 사실을 다루는 이제 역사 수업에서 또 특히 어린 학생들, 어린 아이들을 다루어야 하는 이제 이 교대에서 이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학의 이제 역사를 다루는 어떤 그런 데에 있어서도 이제 학교 역사 보존부터 수업과 취업 강좌까지 대학에서 메타버스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괴산군의회가 충청북도의 지진재해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최근 괴산에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피해는 재난안전시설이 미흡한 농촌 지역이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진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등의 동파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한파가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충북에서는 수도 동파 신고가 31건 접수돼 수리를 마쳤습니다. 소방본부도 낙상자 구조와 위험 고드름 제거 신고가 각각 7건씩 접수돼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200억 원의 규모의 설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금융기관이 다음 주부터 설 연휴 직전까지 충북 도내 중소기업에 대출한 일반 운전자금에 대해 대출액의 50% 이내를 연이자 1.75%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청주 고인세박물관이 내년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설 전시실 개편 공사에 따라 휴관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제1전시관의 프로젝터를 교체하고 체험형 전시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다만 근현대 인쇄 전시관과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은 정상 운영됩니다. 청주시 가족센터가 모충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취약 위기 가족에 대한 상담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청주시 가족센터는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총 120억 원이 투입돼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공동 육아 나눔터, 다문화 가정 교육장, 상담실 등을 갖췄습니다. 이 시설은 앞으로 5년간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을 맡습니다. 충주 상공회의소가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충주 경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60여 명의 기업인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는 김상윤 교수가 100년 만에 찾아온 부의 기회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습니다. 강성덕 충주 상공회의소 회장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JB 북부권 시청자위원회가 충주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문대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CJB 창사 25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100년을 기약하는 방송사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신규식 대표이사는 CJB가 시군 순회 특집 뉴스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방송사로서 노력한 한 해였다며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CJB가 거듭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